내가 막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피를 한 1억 달라고 그러지. 2억은 못 달래. 그죠? 그냥 주변 시세랑 맞춰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미엄이요. 피. 예, 프리미엄. 이제 피라고 그러는데 피는요. 그냥 집주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불러제낀다고 해서 그게 그냥 피가 다 돼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한라 비발디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쌍용보다 얘가 한 3천 정도는 싸게 나왔어요. 내가 이제 뭐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걔가 아마 4억 5천에 나왔는데 얘가 이제 적은 거는 아마 4억 2천에 나오고 하여튼 이런 식이야. 그래갖고 한 3천 정도의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원래 나중에 나온 아파트가 전에 나온 아파트보다 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개 중에 1개 정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야. 그래갖고 어제 평촌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에서 막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거기는 생수기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막 거래가 막 며칠씩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30분, 그냥 뭐 1시간 잘해야 그냥 그날 하루 반짝 돌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두 시간 돌고 그냥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어느 정도 많이 됐어. 어차피 또 거래가 많이 됐고 뭐 살 사람 다 샀고 팔 사람 다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많이 넘어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봤던 사람 여기서도 이제 보고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봤는데 어 전에 있던 아파트보다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갭차가 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기본빵으로 그래도 한 3천 정도 먹고 들어가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전에 있던 쌍용 플래티넘보다는 난 사실 여기가 입지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중에 어디를 고를래? 그럼 난 당연히 무조건 여기. 이거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집은 자기한테 적합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합한 거를. 그러니까 애가 있는 사람, 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애가 없는 사람,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한테 적합한 거를 고르는 건데, 뭐 이제 저 같으면 당연히 이제 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어, 일단 싸잖아요. 뭐 한라건설도 브랜드 있으니까 괜찮고 쌍용도 잘 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한 게 여기가 앞에 좀 이제 모한 미래도랑 이편안이 있었나 하여튼 뭐 다른 아파트랑 좀 같이 있고 물론 이제 진입로나 이런 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교통이나 이런 거는 뭐 거기나 여기나 뭐 진비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는 한라 비발디는 사실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또 따로 얘기할 건 없고 자,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제 피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분양권 교육을 예전에 진행을 했을 때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불러제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랑 맞춰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거보다 쌍용 거보다 이게 한 3천 정도가 싸게 나왔기 때문에 한 그러면 피는 한 2, 3천은 뜨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3천을 다 먹고 들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 거래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사도 먹고 살 것이고 중간 떴다방도 먹고 살 것이고 하다못해 1, 200은 또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왔다 갔다 뭐 하고 차비하고 밥 먹고 하면 또 빠진다고 이래저래 차 뛰고 포 뛰고 그러기 때문에 3천이 갭 차이가 난다고 해서 3천을 다 먹겠다 생각하게 되면 거래가 당연히 안 돌아가죠. 거래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2, 3천 뜨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3천 정도는 그래도 이제 소심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한 가지 케이스고 또 한 가지 이제 계산했던 두 가지 방법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물딱지가 4천에 거래가 됐어요. 4천 200 300 뭐 한 요 정도 사이에서 4천 조금 해갖고 이제 붙어서 이제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면 뭐 한 4천에서 4,500 선에서 왔다 갔다 이제 했겠지. 자, 그 물딱지가 왜 그 정도 금액에서 돌아갔냐면은 그럼 얘도 적어도 5천에서 6천은 먹고 들어간다는 선의로 계산을 한 거예요. 5, 6천 정도는 이제 본 거야. 왜 그러냐면은 한 6천이나 5천 정도로 봤을 때 물딱지는 한 4천 정도나 그 정도 가격에서 이제 시세로 좀 형성을 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만 먹고 빠지면 돼. 네가 이거 사가 갖고 네가 알아서 해. 1층이 걸리든 로얄층이 걸리든 그건 네 팔자야. 그래서 이제 물딱지를 사는 사람은 이건 거의 투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물딱지도 떴다방들이 막 물딱지를 잘 안 사요. 예, 그런 건 이제 또 다른 스폰들이나 사고 그런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 시장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못 사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야장에 나와갖고 옛날 야시장 밤 12시에 당첨자 발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막 신혼부부가 막 젊은 혈기에 손붙잡고 나와갖고 막 둘이 막 이렇게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도매시장이랍시고 생각을 하고 밤에 12시에 열의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매시장 도매가로 해서 구할 수 있느냐? 아니요. 도매가로 구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100% 하자가 생길 겁니다. 하자 물건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수첩 갖고 다니면서 볼펜에 다 받아 적고 여러 차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하자 물건을 잡게 돼 있다니까요. 100%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물딱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요 정도 금액만 대충 먹고 빠질랜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3천 볼래 6천 볼래 그럼 6천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걸로 계산한다고. 근데 그 6천이 5, 6천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삼동 힐스테이트에서 나온 얘기예요. 삼동 힐스테이트. 왜 그러냐면은 물론 거기랑 여기랑 입지는 전혀 다릅니다. 생활권이 달라요. 삼동 힐스테이트는 판교나 분당으로 간다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나도 삼동에 살아봤지만은 골프장 그 뉴서울 CC 내려와서 삼동에서 내가 우회전해서 다 분당으로 가지 내가 좌회전을 해본 경우가 나 별로 없어요. 그쪽으로 가나 이마트 분당으로 가지 킴스클럽이랑 거의 다 있는데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가나 거리는 똑같은데 이쪽에 쇼핑이 훨씬 더 많은데 영화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환경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거기가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원래는 거기가 1450 정도에서 분양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책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맞췄었는데 지금은 1550으로 해서 또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16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1550으로 해서 대충 계산을 하게 되면은 1550 곱하기 34 하게 되면 일단 5억 2700 5억 3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도 분양가로 해서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뭐 한 6천 정도의 시세 차익은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 맞춰갖고 나는 그럼 한 4천 물딱지 한 4천 2, 300에서 판다라고 해서 이제 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쌍용 플래티넘이랑 해서 계산을 했다 그러면 물딱지를 한 2, 3천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했으면 거의 한 2천이나 1800, 1500, 2000 뭐 요 정도 선에서 아마 판매를 했을 거라고. 근데 물딱지가 4천에 초반에 거래가 된 거 보니까 일단은 삼동 힐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서 들어갔겠죠. 당연히 비싼 걸로 잡고서 기준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지. 당연히. 근데 이제 일부 업자분들은 생각하기를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를 물딱지를 4천을 주고 사게 되면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비싸다. 예. 물딱지는 왜냐하면 그 위험부담률이라는 게 있죠. 1동에 1층을 깔 수도 있어요. 1층을 도수를 이거 완전 그건 불법이에요 진짜. 그건 진짜 완전 불법인데다 투기인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1층을 깔 수도 있고 로얄층을 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시세가 이거 6개월 전매거든요. 원래 그것도 안 돼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물딱지에서 로얄층을 깠다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판다 그러면 더 높은 시세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1층을 깠다 그러면은 그건 속된 말로 이제 삐 처리가 되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못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투기지. 근데 시세는 하여튼 프리미엄을 잡을 때 계산을 해주는 거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뭐 전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로 좀 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이제 거래가 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차서부터 이제 물건들이 다시 이제 막 부동산에 내놔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실거주 위주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건이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럴 동네는 아니에요. 실거주를 위주로 선택을 하지 누가 여기다 임차를 놓는 것까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그 제 거 분양권 강의 지금 뭐 책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그 교재로 한번 봐봐요. 금액이 피가 뜨는 그 시기가 있어. 손바뀜 때.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맨 처음에 당첨자 발표 때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 전까지는 조금 빠지는 감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계약을 치고 난 다음서부터는 좀 올라가면서 원래는 가지만 거래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이때 손바뀜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올라간다고 또 그죠? 물결처럼 올라가면서 실입주 때 이제 좀 빠지고 실입주 다 2개월 동안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텀이 좀 있습니다. 손바뀜 텀이 있고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텀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장가를 맞춰서 이게 진행이 된 거지 집주인이 아 그럼 뭐 1억 달라고 말 못해 왜 1억은 왜 안 불러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름다운 뭐 내집값인가 뭐 이런 카페가 있어요. 거기 일반 사람들이 많이 또 하고 뭐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요번에 한번 들어가서 구경도 좀 한번 해봤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양도 차익이 뭐 이제 80% 가까이 나오고 뭐 70%뭐 나오네 하시는데 그러면 20% 먹겠네? 그러면 1억을 팔아도 20% 2천만 원 갖고 가겠네?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다 하시는 약간의 상식적인 기술이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뭐 그런 걸 가르쳐 드릴 필요까지는 없고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운 거지. 당첨은 됐는데 뭐 102호가 걸렸어. 뭐 101호가 걸렸어. 그러면 돌아버리죠, 진짜. 통장을 썼는데 101호가 걸렸다. 뭐 1층, 2층 막 이렇게 걸려버렸다. 4층은 차라리 나 5층이 걸려버리면 이거 골 때려지는 거예요. 5층은 왜? 5층서부터는 기준가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차라리 4층이 더 잘 나간다니까요. 투자할 땐 실입주 아니 저기 투자할 땐 차라리 4층이 더 나아. 그럼요. 바깥에서 안 보이면서 분양가는 싸면서 그럼 5층이 바보가 돼 버리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알아서 시장에서는 알아서 돌아가요. 예, 옛날엔 전매 제한이 없었을 때는 다 알아서 나 높은 층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시장에서 이게 다 돌아갔어. 나는 나 어머님 모시고 사니까 낮은 층으로 갈래 하고 다 이렇게 알아서 되는데 갑자기 전매 제한이 생기고 뭐 하고 뭐 조정지역 뭐 투기 과열 지우고 막 아이고 막 그래가면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 다 바뀌어버렸죠. 냅두면 알아서 돌아가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도 당첨이 됐으면은 들어가서 일단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죠? 그 뭐 통장 청약통장 쓴 거를 뭐 날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뭐 더 좋은 아파트는 계속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분양가도 많이 높아지게 나올 거고 마침 얘가 좀 싸게 저렴하게 잘 나왔고 일단은 차 끌고 다니면 되지 뭐 차 없는 사람 어딨어. 그죠? 요즘은 부부가 둘이 살면서 차가 두 대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하철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살다 보면 마을버스나 이런 건 다 알아서 다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근데 분양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일단은 분양가가 싼 게 깡패요. 예, 분양가가 싼 게 장땡이고 분양가가 싼 게 깡패예요. 실입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차 한 대 값은 중형세단 이상 차 한 대 값은 먹고 들어가는 분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101호, 102호, 1층 걸렸다 할지라도 일단 나중에 좀 살면서 그거를 하시고 싶으면 얘기를 해줘.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하여튼 여기 이제 프리미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라 비발디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진행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디다 하는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거는 일반 부동산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부동산들은 몰라요. 경기 광주에서 분양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분양권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분양권 거래를 어떻게 알아? 몰라. 초피란 말도 모르고 물딱지란 말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내가 그냥 아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참고 좀 하세요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제가 틀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댓글에다가 이런 것도 왜 얘기를 해주지 그러는데 제가 보통 목이 아파서 10분에서 14분 정도 15분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도 다 잘하시는 내용이고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저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딱 얘기를 해드리고
이렇습니다. 이렇답디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제 번호. 또는 저는 조언만 합니다. 난 여기 거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난 부동산도 아니고 난 아무 사람도 아니고 난 전문적으로 집만 보러 다니고 분석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분양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떴다방이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또는 뭐 도와달라 했을 때 내가 그냥 도와드리는 사람이지 저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음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